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 다시 찬바람이 좀 불면 날이 쌀쌀해지는데 기온이 전형적인 4만4원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밋밋한 하루였다. 네, 그렇게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요인은 없었습니다. FOMC가 9일에서 10일 열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새벽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제 아날로그의 최고 끝판왕인 점도표가 어떻게 되느냐,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 가질 정도로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큰 이벤트를 놔두면 시장은 정중동하죠. 크게 뭔가를 변화시키지 않고 지켜보는 쪽으로 가는데, 현재 그러한 장의 모습이 이 미국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FOMC에 초점을 맞추며 쉬어가는 장세이다. 그렇죠? 쉬어가는 장세. 한국은 로봇, 2차전지, 반도체 이 삼각편대로 시장이 연말에 굳어져 가고 있다. 갑자기 2차전지가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어제도 에코프로 형제들이 크게 치고 올라오는데 LG엔솔이 벤츠의 2조 원대의 수주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내면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고 가려는 욕심. 내년은 올해보다 나을 것이다. 2차전지가 가장 그나마 나을 것이다. 또 미국이 중국을 때려주면서 그나마 한국의 2차전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줬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로봇과 2차전지 반도체 이 삼각편대를 이루며 연말까지 갈 것 같다. 여기 이제 바이오가 이제 빠지는 거죠. 네, 바이오는 알테오젠 문제, 펩토노의 문제, 그리고 연말에 양도세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바이오에서 빠져나온 돈이 2차전지, 반도체, 로봇으로 가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 삼각편대 플러스 알파 정도? 알파 정도는 이제 중국이 일본과 이제 서로 싸움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바닥에 있던 APR 같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이 정도가 알파로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가졌던 원전이나 이런 것도 크게 또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많이 성장 올랐기 때문에 이미 다시 뭔가 새로운 펌프질을 하더라도 바닥을 지켜줄 뿐이지 머리끄댕이를 끌고 위로 가는 모습은 아니다. 따라서 로봇, 2차전지, 반도체 이 삼각편대 이렇게 보고 시장을 연말까지 유지해 가자. 이게 제 전략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마이너스 0.55, 나스닥은 마이너스 0.32, S&P 500은 0.53. 시장이 아주 나이스하진 않고 전부 장 초반엔 좋았으나 다 미끄러지면서 FOMC를 보고 가자. 그리고 뭔가 좀 덜어놓고 가자. 이러한 모습이 시장에 오늘 지배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 3대 지수 하락, FOMC를 앞두고 숨고르기라는 단어를 쓴다. 숨고르기. CME 패드워치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강설 89.4, 거의 100%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이건 경제가 나쁘기보다는 선제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항상 다 아는 이야기죠. 선제적 금리 인하는 나중에 주식을 상승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트럼프 AI 규제, 글로벌 주도권을 위해서 연방정부로 일원화하겠다. 이건 트럼프가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국가가 주도해서 머리끄댕이를 끌고 지금 AI를 끌고 가는데 잘하는 거죠. 네. 민간에 맡겨서 될 부분이 있고 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 인터넷 김대중 시절에 까는 것은 정부가 잘한 거죠. 이런 것들 기본은 정부가 깔아줘서 H뱅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주면서 연구를 해라고 기본을 깔아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규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 상무부 H200 중수출을 허가했다. 엔비디아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브로드컴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맞춤형 칩 설계를 논의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다른 기업들이 하려고 했었는 것 같은데 브로드컴으로 결정이 되면서 브로드컴이 상승하는 모습. 파라마운트, 워너브로더스의 적대적 인수를 제안했다. 넷플릭스와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는 또 가격이 빠지네요. 그렇죠? 네. 반대로 워너브로더스나 파라마운트는 주가가 좋은 것 같을 텐데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로더스는 상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넷플릭스는 일단 가격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 미국의 주요 금융지표하고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는 0.07 상승 99.035 살짝 강세로 돌아섰네요. 온 달러는 소폭 강세 1468.8
1465. 어제 이제 1470원을 찍으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긴 했지만 오늘은 살짝 미국 시장에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엔달러도 0.26%, 엔화는 또 약세네요. 155.75. 네, WTI는 마이너스 2.05, 금 가격은 마이너스 0.65. 미 국채금 연물에서 2년짜리는 3.585, 2.1bp 상승, 10년짜리는 4.168, 2.8bp 상승. 금리가 아주 작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작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안정적인 모습이죠. 네, 알파벳은 마이너스 2.56. 오늘 알파벳이 하락한 이유는 뭐냐? 먼저 AI 경쟁 심하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이 심하는 거. 네, 오픈 AI와 챗GPT, 마이크로소프트 AI 통합 등 생성형 AI 경제들이 구국 핵 사업인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 서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 애플 임원이 AI 기반 옵션을 사파리 브라우저에 추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파리 브라우저? 저도 좀 이름만 들어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경쟁 구도 형성, 광고 시장에서의 성장 둔화 가능성,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알파벳의 주요 수입원인 디지털 광고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 또 반독재 소송 및 규제 리스크, AI 투자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대가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또 테슬라도 아주 크게 하락을 4.11%나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내는데 테슬라의 하락 이유를 한번 봅시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 이유는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차 AI로 분야의 선두지만 현재 주가는 이미 여러 가치를 충분히 반영돼서 더 이상 매수 등급을 정당하기 어렵다라고 이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이유를 이야기했죠. EV 사업의 어려움도 전망이 되고 있다. 특히 2006년 전기차 판매량 추정치가 월스트리트 컨센서스보다 13% 낮아 단기적으로 EV 사업의 어려움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테슬라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 테슬라의 가치는 로봇이죠. 네, 내년에 시장의 로봇 시장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이다. 이 가치가 저는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는 눈 감고 저는 개인적으로 600달러까지는 갈 것 같다. 시총 지금 1.4조 트릴리언 달러인데 저는 당연히 3조 달러까지는 충분히 우리 테슬라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 장기 투자 정도로 추천을 합니다. 오늘 하락 이유는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다. 네, 엔비디아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H200에 대해서 중국 판매 허가로 1.24% 상승. 오라클도 0.27% 상승. 빨리 250달러로 일단 와야 되는데 이번 주에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하죠. 중요한 회사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라클은 투자 가이던스만 좀 올려주면 충분히 250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에 300달러. 그러면 이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주 좋게 봤는데 오라클은 300달러 정도에 한번 치면 빠져나오자. 오케이? 브로드컴 2.31%,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하는 것은 브로드컴이었다는 거죠. 팔란티아는 1% 하락, 애플도 0.84% 하락, 마이크론 2.28%, 네, 다시 하락해서 올라오네요. 인텔은 마이너스 2.45, TSMC 1.93% 상승. 샌디스크 금요일날 좋았는데 오늘은 좀 토해내네요. 1.98% 하락. 일라이닐리 마이너스 1.7, 1000달러를 깨고 내려오네요. 네. 그동안 시장의 리더였던 비만 치료제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노보노디스크도 2.23% 하락, 46.80달러. 네, 비트코인도 1.24% 하락을 했네요. 9만 달러. 9만 달러 깨질랑 말랑. 이더도 3,120달러, 2,800달러까지 다시 올라오는 거죠. 네, 뉴스케일 파워는 마이너스 1.04, 오클로는 0.91, 크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코이버는 4%까지 하락을 했네요. 아이온큐는 1.73% 상승, 리게티는 0.55. 양자가 다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네, 저는 뭐 좀
50달러 이하에서 저는 40달러 봤는데 이 정도면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더 치고 올라오는 모습. 내년에 양자 컴퓨터는 상당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올해 CES는 로봇과 양자 이 두 개의 싸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자는 좀 살만하다. 지금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시장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3,211억을 샀네요. 전부 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현대차,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세 개의 종목으로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3,800억을 매수했네요. 네, 뭐 엄청 주로 2차전지 쪽을 많이 매수한 것 같아요. 2차전지 쪽. 네, 선물도 4,117억 매수, 현선물을 동시에 사는 몇 안 되는 날이었다. 수급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 자금 동향 한번 봅시다. 고객의 탁금은 77조, 신용잔고는 26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서 우리의 영원한 2인자 SK 하이닉스가 장막판 막 후반에 오후장에 막 치고 올라오는데 이유가 뭐냐? 지금 시총이 420조 574억, 네, 420조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뭐 500조는 한번 칠 것 같다라고 기본 가정은 깔아야죠. 네,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60만 원대인데 지금 57만 원이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 나도는 소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SK 하이닉스가 자사주가 있는데 3,751만 7,588조, 587조이고 보유 비중은 5.15, 약 21조 6천억 기준 금액인데 이걸 ADR로 혹시 미국 시장에 상장시키는 게 아닌가? 네, 미국 시장에 상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밸류에이션을 좀 비슷하게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면 지금 포워드 추정표가 12배에서 16배 사이인데 평균하면 이 14배 정도라고 치면 네. 삼성 SK하이닉스가 약 8배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차이와 밸류에이션이 업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루머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메르츠의 김선우 애널리스트가 추정하는 건데 따라서 미국의 ADR을 상장시킬 가능성, 이 가능성, 다음에 영업이익도 14조를 4분기에 예상을 했는데 4코에 16조 플러스 알파다. 네. 16조 플러스 알파까지 4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이 SK 하이닉스의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간 이유지 않나. 그렇게 보는 저는 아주 가능성 있는 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추가 상승이 전망됩니다. 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연말 12월 한국 증시는 12월 모든 악재가 선반영된 이후 호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주에도 최고 기록을 보이고 있죠. 11월 바이오가 약세장 속에서 시장을 리딩한 이후 알테오젠 사태, 펩트론발 악재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반도체, 2차전지, 로봇 이 삼각편대로 스위칭되는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로봇은 다양한 호재가 작동하며 지속 상승 중이다. 여기에 대해 현대차 그룹의 로봇 육성이 끼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2차전지 섹터는 그동안 캐즘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 바구니 속에서 거의 비워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이 비워놓은 바구니를 채울 가능성, 또 ESS 시장에서의 한국이 새로운 2차전지 배터리 먹을 것을 찾았고 미국이 대중국 경제로 인한 반사 수혜까지 합쳐지면서 배터리 시장이 그나마 빈 공간을 차지하면서 알파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에코프로 형제들이 어제 눈부신 상승력을 보여줬죠. 다음에 영원한 기대주인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가 두 가지 요인으로 상승. 저는 삼성전자를 더 좋게 봤는데 어제는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바이오는 좀 쉬어가는 양상이 뚜렷하죠. 네. 연말 양도세 회피용 매도 차익 매물, 그다음 알테오젠 펩트론발 실망 매물 이게 이제 극복을 못하는 거죠. 조정 속으로 급속에 들어가면서 이익을 토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 물량 추리가 연말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 연말
거의 한 뭐 마지막 날 정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바이오를 산다면. 따라서 연말에 우리가 하는 플레이는 매우 심플하다.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이 삼각편대를 큰 골자로 해서 간다. 로봇은 다양하죠. SPG, 하이젠 RNM 제가 굉장히 추천하죠. 2차 전지는 LNF와 에코프로 형제들,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정도만 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삼각편대 유지 전략을 여러분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서 뭔가 새롭게 사고 싶다는 종목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물론 현대차 그룹인 저는 HL 한라, 만도제 HL 만도 정도 좋게 봤는데, 만도의 특징은 늘 좀 지구력이 약하죠.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정도, 2개 정도 보는데, 어제 현대 오토에버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HL 할 만도와 현대 오토에버 정도. 그 다음에 기타로 본다면 롯데 관광개발, 일본 가지 않는 중국 관광객들, 에코프로 형제들, 또 화장품에서 APR은 상당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5천억 넘게 내년에도 수익이 낼 것 같다. 그렇죠. 이제 9조 대인데 10조를 넘어서 12조, 13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지속 관심이 필요하. 이 정도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연말 아주 그렇게 재밌는 장은 거의 아니네요. 그냥 먹고 터지고 반복이고, 미국도 좀 슬로우해지고 한국도 오르긴 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오르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그나마 로봇이 좀 버텨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좋은 나침반, 좋은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저희 카페 좀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운 새벽입니다.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연말, 즐거운 모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